어제 저녁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한 남성이 여학생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잠시 뒤 학생이 내리자 따라 내리더니 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억지로 다시 태웁니다. 학생의 휴대전화까지 빼앗고 꼭대기층까지 올라간 남성은 학생에게 내리라고 강요하다 다른 주민과 마주치자 그대로 달아납니다. 42살 먹은 남자인데 딴 데서 이렇게 미행해서 쫓아온 모양이야. 여학생이 타니까 따라 타고. 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주차장에서 남성을 찾아냈습니다. 남성은 이곳 지상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숨어 있다가 범행 2시간 만에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자신의 차량 주변에서 학생을 본 뒤 뛰어서 쫓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일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으로 음주와 마약 검사에선 음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학생을 옥상으로 데려가려다 주민들과 마주치자 포기하고 계단으로 달아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결국 뭔가에 쓰인 것 같다며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차량에서 또 다른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늘 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가장 최근에 구속영장 기각이 논란을 빚은 사례는 고양시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납치 미수 사건입니다. 10대 여학생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탄 40대 남성이 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휴대전화를 빼앗고 납치를 시도한 겁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도주 우려도,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우려도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다시 찾아가 본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안에는 영장 기각을 규탄하며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사람 얼마나 공포심에 살겠어요. 나쁜 짓을 했는데 그냥 풀어준다는 거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게? 너무 무서워요. 당시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이고 비슷한 처지의 주민들까지 불안해하는 겁니다. 저도 애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 딸 하나 파닥치고 엄마도 너무 불안해하죠. 흉기도 가지고 있다고 했었는데 한 동네에 살고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스토킹과 불법 촬영, 유포 협박을 견디다 못해 고소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가해자 전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실책을 크게 한 게 맞는 것 같고요. 범행의 방식이나 수법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중대한 범죄이고 심각한 범죄임을 보지 않았던 것 같고요. 한 차례 영장을 기각당한 경찰은 올해 초 피해자의 2차 고소 때는 아예 영장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달 검찰이 전 씨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한 뒤에는 피해자 신변 위험이 극도로 커진 상태였는데도 별다른 보호 조치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9년 구형받은 피고인은 도망가거나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합의 종용하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을 거잖아요. 지난 2월 서울 구로구에서 스토킹 살인을 저지른 50대 남성도 범행 이틀 전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나 스토킹 범죄에 대해 보다 정교한 구속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도재영입니다.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았음에도 배관을 타고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서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법원이 이번에도 이 남성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새벽 0시쯤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서 배관을 타고 오르는 한 남성. 잠시 뒤 경찰차가 도착했고 경찰이 이 남성을 붙잡아 내려옵니다. 20대로 밝혀진 이 남성은 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여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휴대전화를 빼앗고 2차례나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자친구가 휴대전화를 뺏기기 전에 112에 신고를 했고 비명소리만 들리자 경찰이 즉각 출동했던 겁니다. 남자가 깍깍 지르고 난 게 그 여자 소리만 딱 나다. 내다본 게 차가 2대가 경찰차라. 검거되기 1시간 전쯤 경남 진주 시내거리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 남성은 실랑이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게 스토킹 경고까지 받았지만 다시 집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곧바로 경찰은 스토킹 범죄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오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기각 사유는 또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였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가해자의 후속 범죄가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고 이 남성이 과거 폭력 전과까지 있었지만 법원은 그대로 풀어진 겁니다.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의 정도가 지금 매우 높다라고 지금 평가할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스토킹 가해자들에게 이 정도 해도 구속은 되지 않는구나. 메시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찰은 피해 여성이 안전한 장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풀려난 가해 남성의 생활 동선에 따라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